that you might already be aware of, which is a super trend indicator with its default parameters. 안녕하세요, 골드핑거입니다. 여기 트레이딩뷰 1위 지표인 슈퍼 트렌드를 강조하는 이 사람은 인도의 천재 트레이더 단입니다. 그는 슈퍼 트렌드 지표를 활용해 수천억 원의 자산가가 되었는데요. 오늘은 그가 수천억을 벌 수 있었던 슈퍼 트렌드 매매 전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슈퍼 트렌드 매매를 하기 위해 차트에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트레이딩뷰 차트 상단 지표를 클릭 후 슈퍼 트렌드를 검색해 줍니다. 슈퍼 트렌드는 전 세계 1위 지표인 만큼 파생된 많은 지표들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가장 기본적인 슈퍼 트렌드를 클릭해 추가해 주겠습니다. 슈퍼 트렌드는 슈퍼와 트렌드의 합성어로 강력한 추세의 방향을 알려주는 지표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추세란 상승 또는 하락으로 움직이는 것을 말하고, 상승 추세란 고점과 저점이 점점 높아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락 추세란 고점과 저점이 반대로 점점 낮아질 때를 말합니다. 슈퍼 트렌드는 이런 추세의 초반을 알려주는 지표입니다. 그리고 슈퍼 트렌드는 초록색과 빨간색 선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상승 추세일 때는 초록색 선 위로 캔들이 올라와 있고, 이 초록색 선을 지지 삼아 계속 상승을 하게 됩니다. 이후 상승 추세에서 하락 추세로 꺾이는 시점에서 슈퍼 트렌드 선이 빨간색으로 바뀌고 캔들이 이 빨간 선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이후 이 빨간 선이 저항대 역할을 하면서 가격이 계속 하락을 했습니다. 슈퍼 트렌드는 세 가지의 수치로 나타내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기준값으로 캔들의 고가와 저가를 더해 2로 나눈 평균값으로 캔들의 중심값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ATR입니다. ATR은 최근 가격의 평균적인 움직임 범위를 계산해 줍니다. 세 번째는 멀티플라이어입니다. 멀티플라이어는 변동성을 나타내는 ATR에 곱하는 수치를 말합니다. 기본값은 3인데 5로 변경을 해주면 슈퍼 트렌드의 범위가 넓어지고 추세의 변화를 알려주는 신호는 더 늦게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1로 변경하면 이동 범위는 좁아지고 신호는 더 빨리 나타납니다. 그럼 여기서 많은 분들이 수치를 1로 변경하면 추세 전환 신호가 빨리 나오기 때문에 더 유리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럴 경우 빠른 신호가 나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그만큼 잘못된 노이즈가 자주 발생한다는 단점을 안고 가야 합니다. 결국 정답은 없고 나에게 맞는 설정값만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은 기본값인 3으로 매매를 해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슈퍼 트렌드를 활용한 매매법 두 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추세 전환 매매법입니다.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를 알려주는 초록색 슈퍼 트렌드 선이 처음으로 등장했고 캔들이 이 선 위로 올라왔습니다. 이때 매수에 들어가 줍니다. 손절가는 전저점으로 잡고 목표가는 하락 추세에 빨간 선이 등장했을 때로 잡겠습니다. 진입 이후 가격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고점에서 슈퍼 트렌드 하락 추세를 알려주는 빨간색 선이 등장했고 캔들이 이 빨간 선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해당 캔들에서 숏 포지션에 진입합니다. 손절가는 직전 고점으로 잡고 목표가는 상승 추세선이 나올 대로 잡겠습니다. 이후 가격이 하락을 했습니다. 두 번째 매매법은 리테스트 매매법입니다. 상승의 초록색 선을 뚫고 가격이 상승 후 다시 초록색 선에서 지지를 받고 반등하는 캔들에서 매수에 들어가 줍니다. 이후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반대로 빨간 선 밑으로 가격이 하락 후 다시 빨간 선 부근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이때는 빨간 선이 저항선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항을 막고 하락하는 캔들에서 숏 포지션에 들어가 줍니다. 이후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슈퍼 트렌드의 단점이 있는데요. 바로 추세가 없는 횡보장에서 손절이 계속 나온다는 것입니다. 비트코인 1시간 봉으로 슈퍼 트렌드를 활용해 매매를 해보겠습니다. 세일 표시가 나오는 시점에서 숏 포지션에 들어가 줍니다. 그런데 다시 상승 추세를 알려주는 녹색 선이 등장했습니다. 진입 시점보다 높은 곳에서 숏 포지션을 정리했기 때문에 손절로 마무리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롱 포지션에 진입해 주겠습니다. 가격이 오르는 듯 하더니 다시 하락을 하면서
빨간 선이 등장했습니다. 진입가보다 낮은 곳에서 롱 포지션 정리를 해줬기 때문에 손절 처리를 하고 다시 숏 포지션에 들어가 줍니다. 그리고 다시 녹색 선이 떴습니다. 상승 추세 전환을 알려주기 때문에 숏 포지션을 손절 처리하고 다시 매수에 들어가 줍니다. 그리고 다시 하락 추세가 나왔기 때문에 롱 포지션을 손절로 정리하고 다시 숏 포지션에 들어가 줍니다. 이번에는 다행히 가격이 하락을 했고 녹색 상승 추세에서 익절을 해주겠습니다. 총 5번의 매매를 하는 동안 손절이 4번, 익절이 1번 나왔습니다. 보시다시피 슈퍼트렌드는 횡보장에서 승률이 20%밖에 안 된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점은 바로 타점인데요. 매수 진입 자리를 보면 대부분 바닥에서 상당히 올라온 다음에 매수 타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숏 포지션 진입 시점도 최고점에서 상당히 내려온 지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슈퍼트렌드의 치명적인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 인도의 대머리 천재 트레이더는 슈퍼트렌드의 단점을 완벽히 커버하고 장점은 극대화한 뭄바이 트렌드 지표를 만들게 됩니다. 뭄바이는 인도 뭄바이 지역을 지키는 힌두교 여신을 의미하며 이 뭄바이 지표 또한 내 계좌를 지켜주는 수호신 역할을 한다하여 이름을 뭄바이 트렌드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이제 손절이 4번이나 나왔던 슈퍼트렌드 지표를 끄고 뭄바이 트렌드를 보는 법을 보겠습니다. 뭄바이 트렌드를 보는 방법은 큰 틀에서는 슈퍼트렌드와 비슷합니다. 아래에 흰 곡선이 있을 때는 상승 추세를, 위에 빨간색 곡선이 있을 때는 하락 추세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다른 점이 있다면 빨간색, 흰색의 직선들이 보이시죠? 이것들이 지지와 저항선들입니다. 따라서 추세와 지지 저항들을 동시에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죠. 슈퍼트렌드로 매매했던 이 횡보 구간을 보면 손절이 무려 4번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뭄바이 지표로 보면 계속 흰선 위에 캔들이 있기 때문에 이 구간을 횡보로 보는 것이 아니라 상승 추세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구간은 샀다 팔았다는 구간이 아니라 매수 후 홀딩 구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 77K에서 매수 후 이 상승분을 모두 먹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반대로 하락 추세는 단 2번만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매수 지점은 뭄바이 흰선이 나타나는 시점에 매수에 들어간 뒤 빨간색이 캔들 위로 올라오는 이 지점이 익절 지점이 됩니다. 따라서 슈퍼트렌드에 의미 없는 손절을 하지 않고 큰 상승 추세의 수익을 모두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뭄바이 매도 시그널이 나왔기 때문에 빨간색 추세선이 시작되는 이 양봉 종가의 익저로 숏 포지션에 진입합니다. 진입 이후 가격이 하락했고 하단에 빨간 선이 있고 이 빨간 선은 지지선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이 지지선에 닿았을 때 반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익절을 해줍니다. 단 여기서 주의점이 있는데요. 반등을 할 가능성은 있지만 그렇다고 롱매수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빨간색 선 밑에 캔들이 있는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반등하는 척 하다가 다시 하락이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롱매수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이 지지선이 손절 지점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따라서 추세가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 지지저항이 중요한 영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가격이 반등 후 흰선까지 올라왔습니다. 이 흰선은 저항선이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윗꼬리를 단 양봉이 생겼습니다. 따라서 이 캔들 종가에 숏 포지션에 들어가 줍니다. 손절가는 이 저항선 위로 잡아줍니다. 가격이 하락해 지지선에 닿았을 때 익절을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상승할 수 있지만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롱 포지션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승 추세로 바뀌었습니다. 상승 추세로 바뀐 시점에 캔들 종가에서 롱 포지션에 진입합니다. 그리고 저항선까지 상승했을 때 익절을 해줍니다. 이후 가격이 하락하는 척 하다가 다시 상승해 저항선에 돌파했습니다. 이 돌파하는 캔들에서 다시 롱 포지션에 진입합니다. 이후 대세 상승이 나왔고 또 다른 저항선에서 익절을 해줍니다. 그런데 흰선 위에 숫자 3이 표시되어 있고 그 밑에 저항선에는 2라고 적혀 있고 가장 밑에 있는 흰선에는 1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첫 번째 저항선에는 1, 두 번째 저항선에는 2, 세 번째 저항선에는 3이라고 자동으로 표시를 해줍니다. 결론적으로 횡보 구간에서 슈퍼트렌드는 4번의 손절이 나왔지만 뭄바이 지표는 손절 없이 4번의 익절만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지금부터는 뭄바이 트렌드 지표를 활용해
실전 매매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매매는 비트코인 15분봉으로 해보겠습니다. 문바이 트렌드 지표는 대부분의 거래량이 있는 코인, 주식, 해외 선물에서 매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봉, 시간봉, 일봉에서도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합니다. 흰색 선을 하락 돌파하는 장대 음봉이 나오면서 하락 추세로의 전환을 알려주는 빨간 선이 캔들 위에 발생했습니다. 이제부터 본격 하락 추세를 예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캔들에서 숏 포지션에 진입하겠습니다. 진입 이후 가격이 하락했는데 하단선의 지지선을 나타내주는 빨간 직선이 발생했습니다. 이 직선을 보면 이전 저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전 저점에서도 이 가격까지 하락 후 반등을 했기 때문에 이 85,800달러는 강력한 지지선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바이 트렌드 지표는 이렇게 강력한 지지선이나 저항선이 나타나면 자동으로 그려줍니다. 추세와 지지 저항을 알 수 있다면 큰 방향과 진입 타점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초보 투자자들도 단기간에 성과를 내는데 큰 도움이 되겠죠. 과연 얼마나 잘 들어맞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지지선에서 다시 반등할 수 있으므로 숏 포지션 익절을 해줍니다. 이 지지선에서 반등하는 캔들에서 롱 포지션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지선보다 더 큰 추세인 빨간 곡선이 하락 추세를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하락 추세에서는 숏 포지션만 들어가 주도록 하겠습니다. 반등하는 척 하더니 다시 하락을 합니다. 그리고 지지선을 하락 이탈하는 지점에서 숏 포지션에 다시 진입합니다. 손절점은 지지선 윗부분으로 잡아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지선이 등장했습니다. 따라서 이 자리에서 익절을 해줍니다. 그리고 다시 반등하는 척 하더니 두 번째 지지선도 하락 돌파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3차 하락이 나올 수 있으므로 숏 포지션에 진입합니다. 3차 하락까지 나올 정도면 이제 하락세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다고 판단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락을 하다가 도지 캔들이 등장했습니다. 도지 캔들이 하락 추세에서 등장하면 이제 상승 추세로 바뀔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익절을 해줘도 좋습니다. 또는 이렇게 이전 음봉을 다 덮은 상승 장악형 캔들 패턴도 등장했기 때문에 상승 추세로의 전환 가능성이 더 높아졌습니다. 아직 숏 포지션 익절을 못했다면 이 상승 장악형 캔들을 보고 익절을 해줄 수 있겠죠. 그런데 이때도 익절을 하지 못했다면 바닥을 그리고 상승하는 구간까지 왔을 겁니다. 그리고 쌍바닥 패턴이 나왔습니다. 쌍바닥은 상승 추세로의 전환을 알려주는 강력한 패턴입니다. 늦어도 이 쌍바닥 패턴이 완성이 되었을 때는 익절을 해줘야 합니다. 익절 이후 상승세를 그리다가 다시 하락을 했고 네 번째 지지선이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이 지지선을 하락 돌파하는 자리에서 숏 포지션에 진입하겠습니다. 진입 이후 가격이 하락을 했고 다섯 번째 지지선에서 익절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지선을 다시 하락 돌파하는 지점에서 숏 포지션에 들어가 줍니다. 하지만 다음 캔들에서 다시 지지선 위로 올라왔기 때문에 손절로 잘라주겠습니다. 이 문바이 매매는 손절 폭이 매우 짧고 익절 폭이 크기 때문에 손익비가 높은 매매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캔들이 저항선을 상향 돌파를 한 채 종가를 마감했기 때문에 숏 포지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만일 저항선 밑에서 종가가 마무리되었거나 윗꼬리를 달고 하락을 했다면 여긴 다시 숏 포지션 진입 자리가 됩니다. 하지만 단기 상승세가 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저항선을 뚫어준 채로 종가가 마무리되었고 이 저항선은 이제 힘을 다한 저항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후 상승세가 유지가 되었고 추세선까지 상승했을 때 빨간 선은 강력한 저항선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숏 포지션에 진입합니다. 하락세를 보이다가 상승 장악형 장대 양봉이 등장했기 때문에 여기서 익절을 우선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상승을 해서 빨간 선에 다시 도달했고 심지어 저항선도 생겼습니다. 이 자리에서 다시 숏 포지션에 들어가 줍니다. 그리고 지지선이 생겨났습니다. 이 지지선은 과거에도 반등을 보인 가격대인 것을 알 수 있고 문바이 지표는 과거 지지선을 다시 자동으로 표시를 해준다고 설명드렸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익절을 해주어야겠죠. 그리고 이 지지선을 다시 하락 돌파하는 캔들에서 숏 포지션에 진입해 줍니다. 가격이 하락을 했고 두 번째 지지선이 나왔지만 캔들이 이 지지선에서 지지를 받은 것이 아니라 바로 하락 이탈했기 때문에 익절을 해주지 않고 홀딩합니다. 가격이 더 하락을 하다가
세 번째 지지선에서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여기서 익절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 지지선을 하락 돌파하는 캔들에서 숏 포지션에 진입을 해줍니다. 손절가는 지지선 위로 잡는다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다음 캔들에서 바로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손절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 지지선을 하락 돌파를 했지만 이미 한번 손절을 한 지지선이기 때문에 이때는 숏 포지션에 들어가 주지 않겠습니다. 지지저항선 매매법 원칙 첫 번째가 바로 이미 손절을 한 지지저항 때는 더 이상 유효한 지지저항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보면 이 지지선은 더 이상 지지선 또는 저항선 역할을 못하면서 캔들이 위아래로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지지선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캔들이 이 지지선을 하락 돌파하지 않고 반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보니 이 자리가 강력한 저항선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저항선을 돌파 후 급등락이 나오면서 이제 하락 추세가 끝나고 상승 추세가 시작되었습니다. 상승 추세의 시작의 캔들에서 롱 포지션에 진입합니다. 손절은 상승 추세인 흰선으로 잡겠습니다. 가격이 하락했지만 흰선이 지지선 역할을 하면서 다시 반등에 성공해 줍니다. 가격이 계속 상승했고 하락 장악형 캔들에서 하락 추세로의 전환을 예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익절을 해주겠습니다. 이후 하락세가 나왔고 잠시 하락 추세가 주춤하더니 다시 상승세가 나옵니다. 그리고 저항선을 돌파하는 장대 양봉이 등장했습니다. 이 돌파 캔들에서 롱 포지션에 들어가 주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지지선이 나왔기 때문에 이때 롱 진입. 하지만 이후 지지선을 완전히 이탈했기 때문에 손절을 미련 없이 쳐줍니다. 그러자 큰 하락이 뒤따랐네요. 역시 적절한 손절은 진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흰선까지 캔들이 하락했을 때 롱 진입을 해줍니다. 이후 가격이 상승해 1차 저항선이 나타났기 때문에 여기서 익절을 해줍니다. 익절 이후 가격이 하락했고 다시 저항선을 돌파해주는 캔들에서 롱 매수에 들어가 줍니다. 그리고 고점에서 이중천정형 패턴이 등장했습니다. 이 패턴은 강력한 하락 추세로의 전환을 알려주기 때문에 여기서 익절을 해줍니다. 오늘은 슈퍼 트렌드와 업그레이드된 문바이 트렌드 지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 문바이 트렌드 지표는 구독자분들에 한해 무료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은 영상 하단 더보기에 있는 링크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문바이 지표를 받으신 분들은 트레이딩뷰 차트 하단 파인 에디터를 클릭 후 기존 코드는 전부 지워주신 후 받으신 지표를 복사 붙여넣기 후 차트에 넣기를 눌러주시면 문바이 지표를 평생 무료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골드핑거였습니다. 궁금한 점은 댓글 달아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